이제 삼각함수 들어갑니다. 자, 삼각함수에는 크게 어떤 게 있냐면 우선 우리가 앞에 우리 각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각이 뭔지 먼저 배우고, 그러니까 여기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삼각비도 각과 관련돼 있죠. 자, 삼각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보통 본격적으로 그래프로 활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각도는 뭔지, 그 다음에 삼각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각도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각이죠. 이렇게 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OA 이라는 반직선하고 또 뭐 OP라는 반직선이 이렇게 있어. 반직선과 반직선이 이루어진 이 부분 우리가 각이라고 합니다. 각이라고 하죠. 우리 표현할 때는 우리 뭐 POA 이렇게 우리 각을 표현하죠. 각을 중간 부분의 각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여기에 여기 반직선 OA를 우리가, 그러니까 벌어졌죠. OA와 OP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을 각이라고 했는데, 이 OA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 자, 시초선이라고 시작되는 선. 그러니까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시초선은 고정이 되어 있고, 시초선은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고, 얘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동경. 이런 반직선들을 이런 반직선들을 이런 반직선들을 모두 동경이라고 표현하고, 그 동경 중에서 고정되어 있는 친구를 우리가 시초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시초선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또 다른 동경 사이에 이루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각의 방향은 당연히 어떤 게 있냐면, 각의 방향은 당연히 양수 방향이 있고 음수 방향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방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자, 이렇게 시초선이 이렇게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자, 시계 반대 방향이죠. 아, 오른쪽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 우리의 양의 방향각, 뭐 양각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음의 방향, 이렇게 음의 방향, 음각,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의 방향의 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70도를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 우리 4분면 표현했을 때 요렇게 우리가 0도 있고 요렇게 표현했을 때 요게 70도, 요게 각도가 OX와 OP의 각이 70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780도는 몇 도야? 360도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720도죠. 두 바퀴 돌면 720도고 60도만큼 더 가요. 요렇게 표현은 되겠죠. 요렇게 표현되면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조금 더 60도만큼 더 가면 요 각을 우리가 780도 요 그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30도는 뭐 뒤로 가죠. 뒤로 90도만큼 더 갔다가 그 다음에 40도만큼 더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130도 각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각도를 모두 다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각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각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자, 요 표현 방법이 중요합니다. 360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n 바퀴 돈다. n 바퀴 돈다.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간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요 n은 정수입니다. n은 정수인데 바퀴수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바퀴수.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780도야. 780도라는 거는 360도가 몇 바퀴 돌았어? 두 바퀴 돌고 60도만큼 더 갔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80도는 360도가 몇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고 20도만큼 더 가겠죠. 그렇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780도는 이렇게 두 바퀴 돌고 이렇게 두 바퀴를 돕니다. 두 바퀴를 돌고 얼만큼 더 갔어? 60도만큼 더 갔어. 60도만큼. 요만큼 좀 표현을 하면 크기는 원래 요 친구랑 기본 60도랑 어때?
60도 표현도 어떻게 하지? 360도 곱하기 0. 한 바퀴도 안 돌고 60도만큼 더 갔습니다. 그럼 얘도 그냥 각도를 표현하는 건 똑같죠? 얘랑 똑같습니다. 각도는 같은 모양이라고. 같은 모양.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각도는 틀리지만 같은 계열이라고. 뒤에 있는 요 친구. 뒤에 있는 요 알파가 똑같으면 같은 계열의 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각입니다. 같은 계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140도 해볼까? 1140도는 360도가 몇 번 돌았어? 몇 번 돌아? 3번 돌겠죠? 3번 돌면 얼마야? 1080도죠. 1080도 빼주면 더하기 60도. 얘도 같은 계열이죠? 얘도 지금 누구랑 같은 계열이야? 얘들하고 같은 계열이야. 얘는 3바퀴 돌았죠? 3바퀴 돌고 60도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자, 음수를 한번 볼게요. 음수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405도죠. 마이너스 405도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60도에서 405도니까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60도죠. 그럼 아직 덜 갔죠. 덜 갔으면 만약 예를 든다면 360도를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면 얼마큼 더 부족해? 빼기 45도가 부족해. 자, 이렇게 되면 요 뒷친구 있죠. 뒷친구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뒤에 있는 알파 있죠. 뒤에 있는 요 알파. 요 알파는 반드시 어떤 수가 나와야 되냐면 양수가 나와야 돼. 양수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 45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여기 이 친구를 더 가도 돼. 360도가 몇 바퀴? 마이너스 2바퀴 돌고 어떻게 마이너스 720도죠? 720도니까 315도입니다. 양수 315도 이렇게 더해줍니다. 자,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60도가 마이너스 2바퀴 뒤로 가죠. 이렇게 한 바퀴, 그 다음에 2바퀴 돌고 이렇게 돌고 나서 양의 방향으로 315도 가죠. 양의 방향으로 간다고. 양의 방향 하면 일로 요렇게 315도 갑니다. 그림이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강도 여기 270도죠. 270도고 요만큼 45도만큼 더 가죠. 45도만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그려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n입니다. 포인트는 360도 곱하기 n을 할 건데 플러스 알파다. 각도를 표현할 때 계속 이따가 할 건데 각도를 표현할 때는 360 곱하기 n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준다. 각도 표현은 이렇게 한다. 각도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알파는 뭐다? 알파는 양수다. 요거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 4분면의 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릴 건데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낼 겁니다. 자, 나타낼 건데 얘를 우리가 1사각이라고 하죠. 얘를 2사각이라고 하고 얘를 3사각, 여기를 4사각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몇 도? 뭐 30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야 몇 도? 너 12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 너 몇 도? 뭐 여기 뭐 20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얘들을 여기 있는 각 4분면의 각을 어떻게 조금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일사각은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4분면에 동경이 여기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사이에 있냐면 무조건 기본은 뭐랬어? 360 곱하기 n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사분면이니까 0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타로 할게요. 각도 요 동경의 각도입니다. 크기 세타로 할게요. 가게 크기입니다. 얘는 어디 사이에 있다고? 360 곱하기 n에서 90도 이렇게 들어오면 n이 어떤 수가 들어가든 간에 여기 n이 어떤 수가 들어가는 간에 무조건 0도 뒤에 0도 더하기 90도 하나니까 1사각에 머문다. 얘는 1사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1사분면의 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사분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요 위치겠죠? 요 위치니까 90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곱하기 n 어디까지? 180도까지 하면 2사분면의 각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사분면은 자연스럽게
어디 18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 곱하기 n에 270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3, 4분면의 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270부터 시작해서 세타하고 360 곱하기 n에 360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 4, 4분면의 각을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등호가 다 없습니다. 등호가 없습니다. 요렇게 우리 4분면이라는 거는 여기 축 위에 있는 친구들은 4분면이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90도가 되면 여기 있기 때문에 각도가 없어. 4분면의 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렇게 표현된다. 요거와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니까 세타를 표현해 볼게요. 세타라는 친구가 어디 있다고? 360 곱하기 n 더하기 3, 4분면이니까 180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0 곱하기 n 돼서 어디? 270도. 요게 지금 몇 4분면의 각이라고? 3, 4각이야. 세타가 3, 4분면의 각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뭔데? 3분의 세타죠. 3분의 세타가 몇 사각인지 궁금해한 겁니다. 그럼 중간에 3분의 세타가 되려면 양변에 어떻게 해줘야 돼? 3으로 나눠줄게요. 하면 120 곱하기 n이고 여기는 60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120도 곱하기 n이고 여기는 90도가 됩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내가 60도랑 90도를 보고 얘를 일사각이라고 말하면 틀렸습니다. 항상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뭐랬듯이 우리 각도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각도는 기본이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가 안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럼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 n 자리에 n이란 거는 우리 어차피 정수잖아, 정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360 곱하기 n 계열로 만들어야 됩니다. 360 곱하기 n 계열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 대신에 3k라고 제가 n 대신에 3k를 넣을 겁니다. 어차피 k도 정수입니다. k도 정수고 여기 n 대신에 3k를 넣게 되면 120 곱하기 3k 플러스 60도부터 시작해서 3분의 세타가 여기도 마찬가지 n 대신에 넣겠죠. 그럼 120 자, 120 곱하기 3k 플러스 90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하면 360 곱하기 k 플러스 60도 그대로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360 곱하기 k 여기 플러스 90이 돼서 이제 비로소 여기서 여기서 일사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넣을 수 있냐면 3k가 들어갔으면 3k 플러스 1도 넣을 수 있어. n자리에 여기 n자리에 3k 플러스 1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120에 여기 3k 플러스 1 더하기 60도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120도에 3k 플러스 1을 넣으면 90도 이렇게 되면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360 곱하기 k 자, 뒤쪽 분배법칙을 하면 120도가 생깁니다. 자, 120도가 생기면 얘랑 더하면 180이 생겨. 180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세타고 요거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360 곱하기 k가 되고 120도가 또 생기죠. 그럼 얘랑 더하면 210도가 생겨. 자, 내가 360 곱하기 k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360 곱하기 k 계획을 만들었어. 근데 얘는 몇 사각이야? 180부터 210도니까 몇 사각? 3사각이라고 할 수 있죠. 3사각도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1사각도 될 수도 있고 3사각도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n 대신에 이제 3k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3k 플러스 2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넣죠. 여기에 3k 플러스 1을 넣습니다. 자,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360 곱하기 k가 되고 2니까 240도가 생기겠죠. 그럼 뒤에 60도랑 더해서 30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60 곱하기 k에 200 여기 240도니까 330도죠. 330도 생기니까 몇 사각도 만들어져? 4사각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세타가 3, 4분의 각일 때는 3분의 세타는 몇 사각이냐면 1사도 만들어지고 여기 3사도 만들어지고 4사도 만들어진대.
자,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두 동경의 위치 관계란 말은 두 동경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자, 요거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동경이 두 개가 있어. 자, 동경이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두 개가 존재할 거면 동경이 두 개 위치 존재할 건데 총 5개의 위치 관계가 있어. 5개의 위치 관계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동경이 두 동경입니다. 동경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동경도 이렇게 일치한대. 일치하는데 짧은 동경이 요만큼 갔을 때 각의 크기가 두 번째 동경은 한 바퀴를 돌았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요렇게 일치된대. 그럼 첫 번째 동경을 내가 여기 알파라고 할게요. 첫 번째 동경은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두 번째 동경의 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지금 딱 봐도 뭐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 도가 될까? 360도. 즉, 두 동경이 자,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의 각을 뺍니다. 두 동경의 각을 뺐을 때 어떤 계열이 나오냐 하면 360도 계열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두 동경이 이렇게 갔다가 한 바퀴 도니까 뺐을 때는 어떤 계열이 나온다고? 이렇게 360도 계열이 나오는데, 360 곱하기 n 계열이 나옵니다. 이건 뭐, 만약에 여기 뒤에 동경이 두 바퀴를 돌면 두 바퀴만큼 차이 나는 거고, 뭐 세 바퀴를 돌면 세 바퀴만큼 차이 나겠죠. 그렇게 n은 정수기 때문에 그만큼 바퀴 횟수가 차이 난다.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의 차가 360도 계열이 이렇게 나온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계열이냐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입니다. 자, 첫 번째 동경이 요만큼 왔어. 첫 번째 동경이. 근데 두 번째 동경은 여기로 갔어. 요만큼 요래 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얘가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자, 일직선상에 있을 때입니다. 얘는 또 마찬가지 두 동경의 차가 얘도 마찬가지 무조건 시작은 360도 계열입니다. 360도 계열에서 어떻게 된다고? 180도 계열로 갑니다. 180도 계열. 그래서 여기 봐요. 그림 보셨지? 요만큼 갔다가 지금 빼면 어떻게? 180도 계열이라고. 360 곱하기 n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얘는 무조건 있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원 한 바퀴 계열인지 아니면 180도 계열인지 그거를 따져봤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대칭을 할 건데 어떤 대칭이냐면 x축 대칭이 될 수도 있고 y축 대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 될 수 있어. 세 가지 대칭을 할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3번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x축 대칭한데 x축 대칭 원래 동경이 이렇게 이만큼 같습니다. 요만큼 각 크게 됩니다. 자, 요걸 대칭시키면 요렇게 대칭 되겠죠. 얘가 어떻게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이만큼 가는 게 베타야. 요까지 가는 게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칭을 했기 때문에 요 알파랑 여기 있는 요 알파랑 요만큼 대칭한 알파가 각이 똑같아. 여기 각이 똑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는 빼는 게 아니라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지금 뭐가 만들어져? 원 한 바퀴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원 한 바퀴가.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n 계열 끝. 요까지 원 한 바퀴. 원 한 바퀴 계열입니다. 자, 다음 y축 대칭은 요렇게 요만큼 알파로 갔죠. 알파로 갔습니다. 그럼 y축 대칭을 해야 되지. y축 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일로 갑니다. 베타가 요만큼 갔대. 베타가 요만큼 갔습니다. 그럼 알파가 베타랑 대칭했기 때문에 여기 각 크기랑 똑같을 때 요만큼 각 크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도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360도 계열에서 얘는 몇 도 계열? 180도 계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y는 x 계열인데 y는 x 대칭입니다. y는 x 대칭은 여기 대칭 y는 x. 자, y는 x 그래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동경이 요만큼 왔는데 대칭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되겠죠. 대칭했기 때문에 요만큼 대칭했습니다. 이렇게 대칭 넘어간 겁니다. 자, 요까지가 한 베타 크기겠죠. 베타 크기. 요만큼 베타 크기입니다.
요 알파는 대칭했기 때문에 여기 알파랑 똑같아. 그럼 얘는 반대로 알파다,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360도 계열에서 얘는 몇 도 계열? 90도 계열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자, 두 동경이 잘 나오는 거는 일치하는 거랑, 일치하는 거랑 보면 일치하는 거랑, 자,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한 수직선 위에 있대. 수직선 위에 있는데 요거 두 개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근데 계열을 항상 다 빼는 거죠. 일치하는 거랑 수직선에 있는 거는 빼는 겁니다. 이렇게 뺐을 때 두 동경의 각입니다. 각의 크기를 뺐을 때 기본적으로 360 곱하기 n 계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도 돼. 일치한단 말 당연히 뭐야? 얘들 차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돌고 여기 도니까 360도 계열이겠죠. 일치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거고, 방향이 반대 있고 일직선상에 있는 거는 180도 계열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동경이 어떻게?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있대. 그럼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 있단 말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거지. 요렇게 되고 맞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 이렇게 있대. 반대 방향. 그럼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몇 도 계열? 180도 계열입니다.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그럼 큰 각이 7세타니까 여기 7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죠. 뺐을 때 몇 도 계열이라고? 180도 계열이라고. 무조건 360 곱하기 n은 그대로 갑니다. 180도 계열 이렇게 있다고. 자, 해볼게요. 계산하면 6세타죠. 6세타고 양쪽으로 6 나눕니다. 6 이렇게 6 나누면 세타는 뭐라고? 세타는 60n 6 나누면 60n이죠. 60 곱하기 n 더하기 30도겠죠. 됐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죠?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세타에 얘를 넣을 거야. 얘를 집어 넣습니다. 자, 그러면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60 곱하기 n 더하기 30도가 180도지. 양쪽에 30도 뺄게요. 빼면 60도고, n이고, 그 다음에 150도입니다. 양쪽에 60도를 나눠주죠. 60도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이렇게 60도 나눠주고, 60도 나눠주면, 요거 약분되죠. 약분되고, 요거 요렇게 약분되면 얘는 얼마? 3, 2, 6, 3, 5, 15, 2분의 5죠. 그럼 얘는 나눠주면 1하고 2분의 5 사이에 있대. 그럼 2분의 5는 2.5죠? 2.5입니다. 하면 n 얼마? n은 정수이기 때문에 n은 2 이렇게 나옵니다. n은 무조건 정수입니다. n 정수이기 때문에 n이 2겠죠? 뭐 n에 2를 넣어야겠죠? 여기에 내가 2를 넣으면 몇 도냐는 150도. 이렇게 우리가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은 뭐냐면, 자,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겁니다. 호도법이라고 해서 앞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많이 쓰이고, 호도법의 단위는 일단 먼저, 이렇게 파이라고 내가 적어 놓을게요. 호도법의 단위는 파이. 즉, 근데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인데, 파이로 쓰일 겁니다. 파이로. 자, 하면 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60분법이라고 해서 우리 각도를 부를 때 이런 거죠. 30도, 45도, 뭐 60도, 뭐 70도, 뭐 120도, 뭐 이렇게 플러스 120도 이렇게 부르잖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의 각이라고 해. 얘들을 우리가 60분법의 각이라고 하는데, 그 각도를 부르는 게 60분법이 있고 호도법이란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60분법을 안 쓰고 호도법을 삼각함수에 쓰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 다음 단원에 그래프를 그릴 때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y는 뭐 sin x 함수 그리고 y는 코사인 x 함수, 이런 함수들을 그려야 돼. 함수를 그린다는 건 뭐냐 하면, 뭐가 있어? x축이 있지.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을 겁니다. 요 안에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린단 말은 점이 찍혀야겠죠. 이렇게 점이 찍혀야 돼. 함수 그래프 위에 x좌표, y좌표가 찍혀서 함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60분법 각이지 30도, 45도는 우리가 실수가 아닙니다. 자,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여기 우리 함수 그래프는 여기 나타낼 수 있는 친구들은 실수만 나타낼 수 있어.
실수만 오케이입니다. 실수만 오케이입니다. 실수만.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다 실수였습니다. 실수만 우리 함수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는데, 요렇게 여기 60분법각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sin 30도 이렇게 표현을 못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y는 sin 30도를 나타낼 수 없어. 이 표현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표현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3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야 돼. 호도법을 바꿔야 돼. 이거 어떻게? y는 뭐 예를 들어서 sin 뭐 6분의 파이, sin 30도가 6분의 파이니까 뭐 sin 이렇게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호도법으로 고치는 과정 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해. 각도는 똑같은데 나타내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 뿐입니다. 각도 크기는 똑같은데 나타내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뿐입니다. 자, 그러면 호도법이 그런 거다 라는 거 알고 있고, 자,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호도법을 당연히 해보면 호도법이 뭐냐? 호도법 정의를 생각해보면 뭐냐면, 요렇게 뭐가 있냐면 반지름이 있을 거야. 반지름 길이가 R인 반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뭐야? 이쪽도 반지름 길이 R이 있대. 그리고 이 호도, 우리 부채꼴에서 호 길이도 R이야. 길이가 다 똑같아. R 다 똑같을 때 생기는 요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1라디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 2cm고 여기 2cm고 호기도 2cm였대. 그럼 얘는 크기는 1라디안입니다. 크기가 1라디안입니다. 크기가. 뭐 또는 마찬가지입니다. 요 길이 상관없습니다. 얘가 6cm도 크기가 1라디안입니다. 라디안입니다. 이게 다 1라디안입니다. 자, 그럼 보통 1라디안은 여기 보면 57도 뭐 17.45 이렇게 뭐 여기 도, 분, 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뭐 자세한 거는 뭐 여기 분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얘는 대략 57도야. 1라디안은 대략 57도 정도의 각도가 57도 정도 합니다. 이건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대략 그 정도 한다. 자,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세 변이라고 하면 아니죠.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 길이와 자, 그리고 호 길이가 이렇게 다 동일할 때 생기는 이 각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있습니다. 원에서 길이가 R인 호에 대해서 길이가 이렇게 R인 호, 반지름이 R이고 길이가 호인 여기 호의 길이가 이 R인 호에 대한 중심각입니다. 이렇게 중심각 크기는 원의 반지름 길이에 관계없이 항상 파이분의,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에 관계없죠. 여기 여기 뭐 R이 되든 2가 되든 6이 되든 다 관계없이 다 지금 1라디안으로 동일하잖아, 맞지? 1라디안으로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라디안으로 다 동일하다. 반지름 길이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다 동일하다. 자, 그럼 어떻게 좀 유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이렇게 내가 뭘 그릴 거냐 하면 원을 그릴 거야.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렸을 때, 이거 뭐좀 이상하지만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우리 원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원주는 길이가 지름 곱하기 파이죠. 맞지? 그럼 요 지름이 얼마야? 지름이 여기 2R이죠. 지름이 2R입니다. 지름이 2R이고, 그 다음에 원주는 2파이겠죠. 그 다음에 요 각도는 몇 도야? 요 각도는 360도죠. 360도입니다. 자, 그래서 비례식을 세울 겁니다. 원주, 그러니까 큰 거 대 여기 작은 친구의 비례식을 세울 겁니다. 하면 전체 원주가 2파이 r이었죠. 전체 2파이 r 대 전체 각도 360도. 요렇게. 그럼 전체 원주 대 전체 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부채꼴에서 부채꼴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길이가 호죠. 호 길이가 r이라고 했습니다. R 대 중심각은 아까 뭐랬어? 중심각은 A라고 할게요. 이거 1라디안을 했지만 그냥 A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A라고 표현합니다. A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례식 세웠을 때 내항의 곱이죠. 360도 곱하기 R은 뭐랑 같다? 2파이 R 곱하기 A도랑 같겠죠. 자, 양쪽에 우리가 R
칠 거 칩니다. 칠 거 치고 요거 약분할 거 약분합니다. 180도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A 크기를 구하는 거죠. A 크기니까 A 크기는 요렇게 내가 파이로 양변을 요 파이로 나눠주면 파이분의 180 이렇게 되겠죠. 파이분의 180도 파이분의 180도 되겠죠. 요 크기가 1라디안이 얼마였다고? 파이분의 180도였단 말이야. 1라디안이 100파이분의 180도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라디안은 얼마라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고 여기서 변형한 겁니다. 그냥 양쪽에 뭐 한 거야? 양쪽에 보면 여기 양쪽에 지금 101도만 남았어. 1도. 과연 1도는 몇 라디안인지 궁금해했는 겁니다. 1도는 몇 라디안인지 궁금해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양쪽에 180으로 나눠주고 파이를 곱해줬대. 이 상태에서 180으로 나눠주고 파이를 곱해줬대. 자, 그랬더니 1도는 뭐라고? 180분의 파이 라디언이었대.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한 게 각 도를 고칠 때 만약에 60도면 여기 뭐 곱해줬어? 60 곱했지. 여기도 뭐 곱하기 뭐 해야 돼? 60을 곱해야 돼. 자, 그래서 60 곱하면 얼마야? 180분의 파이 라디안에서 얼마? 60을 곱했죠. 그럼 약분하고 하면 3분의 4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60도가 3분의 파이 라디안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뒤에 라디안은 생략할 겁니다.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파이가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이가 180도라고 착각하는데 파이가 아니라 파이 라디안입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하고 같습니다. 보통 라디안은 생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는 안 합니다. 생략을 하기 때문에 파이 라디안이 180도입니다. 파이가 180도가 아니라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그냥 파이가 180도라고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고 그냥 일반적으로 파이 대신에 180도를 넣는 건 맞아. 넣는 건 맞는데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도는 당연히 호도법으로 앞으로 60분법 각을 호도법 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30도는 6분의 파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30도는 6분의 파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이렇게 90도는 2분의 파이. 그래서 보면 여기 파이에 180을 실제로 넣어보면 여기 파이 있지? 여기 파이에 180 넣어보면 위에 각이 나옵니다. 60분법 각이 나옵니다. 여기 파이에 180도를 넣으면 이렇게 위에 각이 나옵니다. 또는 우리가 아까 뭐랬지? 일반각이 나오면 일반각에서는 뭘 곱하라고? 180분의 파이를 곱해줍니다. 일반각에서 호도법을 바꾸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지 이렇게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0분법 나타내는 각은 240도에서 뭐하고 240도에서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돼. 240에서 180분의 파이를 곱해줍니다. 여기는 파이에 그냥 180 넣으면 돼. 180도 넣어버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7 곱하기 180도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1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0분의 파이 곱해주고 180을 넣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다음 부채꼴의 지금 호의 길이와 넓이 할 건데 자, 우리가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냥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공식 쓸게요. 얘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의 요 각을 호도법 각을 세타로 할게요. 호도법 각입니다. 30도 40도가 아니라 그냥 호도법 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여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할게요. 하면 우리 L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요 L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R세타입니다. R세타.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요게 3분의 파이였대. 호도법각으로 3분의 파이입니다. 물론 여기 일반각은 몇 도? 60도겠지? 일반각은 60도인데 그냥 3분의 파이, 호도법각으로 3분의 파이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반지름 길이가 6cm라고 했을 때 여기 요 친구 호 길이는 얼마라고? 6 곱하기 R세타 하면 여기 2파이가 여기 호의 길이입니다. 2파이가 호의 길이입니다. 자, 그 다음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넓이는
우리 중학교 때 했습니다. 2분의 1 RL, 2분의 1 곱하기 RL이었대. 그래서 넓이 S 어떻게 구한다고? S 2분의 1 곱하기 RL 6 곱하기 2파이 이렇게 해서 얼마? 약분하면 6파이, 넓이는 6파이였대. 또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 L을 몰라. L을 모르고 L을 모르면 우리 L이 뭐랬어? 근데 R 세타를 했잖아. L이 R 세타를 했으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둘레의 길이가 16이래. 그럼 부채꼴이 이렇게 있대.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요 둘레가 16이었고 그럼 반지름은 모르겠죠? RR을 잡겠죠? 그럼 여기 호 길이는 얼마가 될까? 둘레가 16이었으니까 얘는 16 빼기 2R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부채꼴이 있습니다. 세타는 몰라? 얘는 모릅니다. 근데 부채꼴 넓이, 자, 넓이가 최대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S는 세타를 모르지? 세타를 모르는 상태면 2분의 1 RL, 2분의 1 여기 RL, 여기 RL이지 16 빼기 2R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2분의 1 RL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뭘 구하래? 반지름 길이와 중심과 크기를 구하래. 근데 넓이가 최대지. 넓이 최대. S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2차식의 최대값 구하는 거는 우리 함수, 2차 함수를 떠올립니다. 자,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S는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야? 이렇게 넘어가면 약분하면 8이고 약분하면 1이겠죠. 그러면 8R이죠. 8R 여기 8R 빼기 R 제곱이죠. 8R 빼기 R 제곱이야. 그러면 뭐 마이너스 R로 묶을게요. 표준형이니까 쏘리 표준형 고쳐야 돼. 마이너스로 묶으면 R 제곱 빼기 8R이고 더하기 16이고 빼기 16이죠. 빼기 16인데 나갈 때는 더하기 16은 나가겠죠. 이렇게 하면 R 빼기 4의 제곱이고 16이네. R이 뭐일 때? R이 4일 때 어떤 반지름 길이가 나오네. R이 4일 때 넓이가 최대된단 말이야. 넓이가. 반지름 길이가 4니까 여기 우리가 4 넣으니까 여기 얼마야? 얘는 8이죠. 8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 중심과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R 세타 얘랑 요 세타를 곱하면 4세타가 8이기 때문에 세타는 2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